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2056년이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만큼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 서지은 기자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하지만 법적 정년은 60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30년부터 65세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도 문제입니다. 고령 사회란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고령 사회가 생겼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개혁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2007년 이후 연금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층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재부채지만 매일 885억 원, 한 달이면 32조 원의 이런 잠재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 같은 연금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이대로라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95년생의 월 연금액은 304만 원입니다.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면 80만 원에 불과한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야정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봤지만 소득 대체율에 대한 입장이 달라 연금 개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큰 간극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차만 좁히면 연금 개혁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안은 이제 42%, 그다음에 21대 국회 말미에 거의 합의될 뻔했던 게 44%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2% 정도 간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극이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빨리 논의를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여야 입장이 다른 개혁안은 가입자가 은퇴하기 전에 버는 소득이 기준인 명목소득 대체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합의안을 내지 못한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의견차가 지금도 여전한 상황. 오늘 여야정 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탄핵 정국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지은입니다.